반갑습니다.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다정한 동반자 대수쌤입니다. 톨스토이가 인생의 황혼기에서 발견한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진실, 촛불의 서사를 원작의 결 그대로 살리면서도 14분 만에 깨 호흡할 수 있는 공감 스토리로 다시 집필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촛불, 어둠을 건너 인간으로 돌아오는 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강연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을 밝히는 강사 대수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남긴 아주 작지만 위대한 유산, 바로 촛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둠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결핍이라는 어둠, 관계의 단절이라는 어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라는 어둠 말이죠. 오늘 이 강연은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한 가족의 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눈부신 찰나를 함께 추적해보려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창을 열고 저와 함께 19세기 러시아의 어느 낡고 가난한 집으로 걸어가 보시죠. 1장 결핍이 낳은 날, 선 풍경. 이 집의 아침은 언제나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이 먼저 일어나 신음소리를 삼키며 하루를 준비하고, 아내는 찬바닥에 발을 디디며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아이들은 배를 움켜쥔 채 식탁에 앉고, 늙은 노인은 깊은 기침으로 새벽을 깨웁니다. 아침 식사는 빵 한 조각과 물 한 사발. 대화는 짧고 건조합니다. 오늘은? 학교는? 갔다 올게요. 말이 적은 집은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불만과 서운함이 공기 중에 끈적하게 떠다니기 때문이죠. 삼키고 견디고 쌓아두는 것들. 낮 동안 남편은 밖에서 등을 굽히고 고된 노동을 하며, 아내는 거친 손으로 빨래를 하고 병든 노인을 간호합니다. 모두가 쉬지 못하고 누구도 위로받지 못하는 하루.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옵니다. 문 열리는 소리, 무거운 외투를 벗는 숨소리, 그리고 주머니의 가벼움. 남편의 어깨는 산처럼 무겁습니다. 아내는 그 무거움을 이해하면서도 그 무게가 자신에게 전이되는 것을 견디기 힘듭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눈치를 봅니다. 오늘은 어떤 밤이 될까? 조용히 지나갈까? 아니면 또 그때마다 아내는 식탁 한가운데 촛불을 준비합니다. 마치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지막 매듭을 묶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빛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의 얼굴을 반쯤 그림자에 가두어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오해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좁은 집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천리 먼 길보다 멀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2장. 말이 칼이 드는 순간, 비극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돈을 못 벌어왔구나. 아내의 말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립니다. 사실 아내의 이 말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내일이 더 가난할까봐, 아이들이 굶을까봐 겁이 나. 하지만 공포는 결코 겁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빗으로 튀어나올 뿐이죠. 남편의 주먹이 쥐어집니다. 내가 놀고 있었던 것 같아? 목소리는 방어적이었고 그 방어는 곧 공격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했는데? 이 말 역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 하지만 두려움은 인정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뭐 했냐? 는 비난이 되어 돌아오죠. 아내는 입술을 깨뭅니다.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적시며 가정을 지킨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나도 지쳤어. 당신만 힘든 게 아니야. 이제 식탁 위에는 분노의 불씨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비추는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상대의 지친 얼굴을 보면 내 고통이 더 커질까봐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집안 전체를 태울 기세로 번져나갑니다. 오해는 확신이 되고 상처는 분노가 됩니다. 이때 누군가는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촛불보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급해 보입니다. 3장. 폭력의 문턱과 멈춰진 시간. 한 사람의 화는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립니다. 이때 큰아들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셨어요.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의 단호함은 용기가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는 보아왔거든요. 아버지의 주먹이 벽을 치던 날들, 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던 밤들을요. 하지만 아들의 개입은 남편의 자존심을 더 깊게 짓밟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끼어들어? 남편의 분노는 사실 힘이 아니라 무력감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위해 몸을 혹사하는데 왜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가? 막내딸은 울음을 터뜨리고 노인은 침대에서 그만하거라 하고 간절히 읊조리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폭력은 갑자기 태어나지 않습니다. 말이 칼이 되면 손은 곧 따라옵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찰나 남편은 생각합니다. 한 대만 치면 이 답답함이 풀릴까? 이 무력감이 사라질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멈추지 못할 뻔했습니다. 남편의 팔이 휘둘러집니다.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팍 위를 내리쳤습니다. 쾅! 그 충격으로 촛대가 크게 흔들립니다. 촛불이 45도, 60도, 거의 수평으로 기울어지며 꺼지려는 찰나입니다. 불꽃이 춤추듯 흔들리고 뜨거운 밀랍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서 이 작은 불빛마저 꺼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짐승이 되고 맙니다. 촛불은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여전히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선, 바로 그 앞이었습니다. 4장, 촛불을 다시 세우는 위대한 손.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자리, 누군가의 침묵이 들려옵니다.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비난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기울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멈췄습니다. 주먹은 여전히 쥐어져 있었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거칠게 몰아쉬는 자신의 분노 섞인 숨소리, 쿵쿵 가슴을 때리는 두려운 심장 소리, 그리고 아주 작게 들리는 촛불의 소리. 칙, 칙. 아내가 움직입니다. 말없이 아주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갑니다. 그녀의 손이 촛대를 향해 뻗어집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빨래로 붉어지고 바느질로 상처난, 찬물에 터지고 갈라진 그 거친 손. 아름답지 않은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작을 시작합니다. 아내는 숨을 죽이고 손가락 끝으로 촛대의 차가운 금속을 느낍니다. 쏟아진 뜨거운 밀랍이 손등에 닿았지만 찡그리지 않습니다. 마치 아픈 아이를 어루만지듯 아주 조심스럽게 기울어진 촛대를 세웁니다. 바람을 막으며, 손바닥으로 불꽃을 보호하며, 손가락으로 촛대 아래를 받치며 촛대가 다시 똑바로 섰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멈춰야 해. 누군가는 이 작은 빛을 지켜야 해. 그래야 우리가 인간으로 남을 수 있어. 말 대신 손으로, 설명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 그 찰나의 선택. 남편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촛불을 세우는 아내의 구부정한 어깨와 떨리는 손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수려 했던 것이 가구가 아니라 이 집의 마지막 빛이었다는 것을요. 그 손이 얼마나 오래 이 집을 버텨왔는지,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남편의 주먹이 천천히 풀립니다. 긴장이 빠져나가고 회복의 숨이 터져 나옵니다. 5장, 빛의 전염과 깨달음. 촛불 하나가 다시 방 안을 비춥니다. 물리적으로 더 밝아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빛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보는 법을 바꿉니다.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봅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은 주름이 깊고 뺨은 움푹 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굳은 살 박힌 손과 지친 등을 봅니다. 이 사람도 무너질 것 같았구나.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도 힘들었지라는 인정 한마디였는데, 아들은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악한 게 아니라 단지 너무 지쳐 있었다는 것을. 딸은 오빠의 용기를 보고 울음을 그칩니다. 노인은 미소 짓습니다. 사람은 논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행동, 그 따뜻한 울림에 의해 돌아오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했던 모진 말들을 떠올립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당신은 집에서 뭐 했어? 오늘도 돈을 못 벌어왔네. 그 말들이 서로의 가슴에
얼마나 큰 구멍을 냈는지 이제야 보입니다. 촛불은 상대를 비추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추한 모습을 비춰줍니다. 분노보다 먼저 나왔어야 할 감정. 바로 연민과 이해였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견뎌내는 그 마음 말이죠. 6장. 화해는 거창하지 않다. 사과는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뗍니다. 미안하오. 단 4글자였지만 그 안엔 수많은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합니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거친 손이 부드러운 손을 감싸고 온기가 흐릅니다. 화해는 촛불처럼 조용했습니다.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짧은 눈길 하나,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 하나, 그것만으로 갈라졌던 마음이 다시 이어집니다. 어둠은 여전히 집 밖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부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7장. 촛불의 의미. 양심이라는 마지막 선. 여러분, 이 촛불은 단지 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심입니다. 분노 앞에서 멈출 수 있는 힘, 폭력 앞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내 안에 자존심을 굽히고 증오를 녹이는 절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짐승이 되지 않게 하는 마지막 선입니다. 세상은 늘 횃불을 외칩니다. 거대하고 화려하며 세상을 단숨에 바꿀 것 같은 강렬한 불길 말이죠. 하지만 횃불은 밝히는 동시에 주변을 태워 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꺼집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진짜 변화는 촛불에서 온다고요. 촛불은 천천히, 조용히, 꾸준히 탑니다. 다른 촛불에 불을 옮겨주며 멀리 갑니다. 거대한 선언은 사람을 흥분시키지만 작은 선택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영웅은 드물지만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비로소 세상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8장. 꺼지지 않는 당신 안의 빛. 밤은 여전히 깊습니다. 내일도 남편은 고된 일터로 나갈 것이고 아내는 끝없는 가사노동에 시달릴 것입니다. 가난은 사라지지 않았고 내일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압니다.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켜야 한다는 것을요. 남편은 이제 집에 돌아왔을 자신을 기다리는 촛불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내는 자신이 하는 일이 이 집을 지탱하는 고귀한 빛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주먹이 쥐어질 때, 그때 촛불을 떠올리십시오. 말 대신 손을 움직여 촛대를 바로 세웠던 그 아내의 마음으로 한마디를 참으십시오. 사과를 선택하십시오. 문을 쾅 닫는 대신 문고리를 조용히 놓으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세상을 뒤집지는 못해도 여러분의 오늘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된 그 작은 불빛들이 모일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살만한 곳이 됩니다. 당신 안에도 촛불이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당신의 빛을 끄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인간으로 남게 합니다. 지금까지 톨스토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린 여러분의 다정한 강사 대수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촛불은 환하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